어느 늦은 밤 멈춰선 자동차 안에서 여자의 시체가 나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한 남자가 체포되는데 저희 가서 쳐. 네. 아빠가 식탁에 줄 사다 놨어. 그거 까먹고 게임 딱 1시간 만에 같이 저녁 먹자. 피고 이대철은 여대생을 살해, 사건을 담당한 형사까지 계획적으로 살해, 그 살해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피고인 이대철을 사형에 처한다. 용의자 이대철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왜 나야?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4억 계십니까? 4억? 자, 4억 1천, 4억 2천, 8억 받으셨습니다. 패들 넘버 48번 고객님께 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계 하나에 8억을 플렉스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그 서울지청 광수대에 근무하다가 1년 휴직하고 우리 서로 복귀한 오지혁 경위. 엘리트 경찰 지역이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뭐야. 9년차 형사야. 저부터 겁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황도창, 그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분위기 박 좀 시켜. 지역의 파트너로 도창이 지목됩니다. 감이 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쟤 때문에. 아 진짜 너 승진해서 빠지면 여기서 데스크 볼놈이 어딨냐? 뒤통수라도 쳤어? 앞으로 칠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이씨. 승진지사 결과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 막판에 똥 밟으면 안 되잖아. 도창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이 예, 강력 2팀 오지혁입니다. 실종자가 이은혜, 나이 18세. 강력 2팀에 실종 사건이 들어왔고 제가 괜히 형사과에 연락했나요? 신고자 핸드폰 번호가 보죠. 아, 잠시만요. 신고자를 만나러 온 지역. 이은혜라고 했지? 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끝에 그 노란색 줄무늬 원피스 걔가 이은이에요. 딴 사진은? 딴 거 넘겨보면 죽여버릴까? 빨리 내놔요. 아, 빨리 내놔요. 계속 귀찮게 하면 저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장소 옮길래? 무언가 수상했던 지역은 신고자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같은 시각 달려는 봐라. 이대철이는 2놈 죽이고 난 11 죽인 놈이라 나한테 겁나서 못 덤비냐? 조병길의 12명 오전에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서에 사인했어. 피해자 유족들 찾아가서 인터뷰 좀 해. 석영에게 업무 하나가 주어졌고 오늘 안에 인터뷰 끝내고 내일 마감 전까지 올려. 한편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신고자는 지역의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계산했어.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 거지? 실종 신고를 할 만큼 친하지도 않고 은혜가 원피스를 입었는지 투피스를 입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나 갈래. 한 달 원하는 게 뭐예요? 이은혜 어딨니? 모르면 알아내. 이틀? 그 이후에 연장 여부는 너 하는 거에 달렸어. 그날 오후 살해 현장을 목격하셨다고요? 자신이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오고 도창과 지역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곳은 5년 전 이대철이 시체 유기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너네 어떻게 풀래? 가뜩이나 머리털 빠질 일만 생겨 죽겠는데 씨. 말을 어렵게 하고 지랄이야. 나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새끼 그 새끼! 도창이 그라데이션으로 분노하는 사이 아까 현장에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가 있던데 자료 요청 해놓겠습니다. 지역은 엘리트답게 사건에 접근하였고 밥이나 먹자. 우린 파트너잖아.
서로 깔 거 다 까고 허물 없이 지내야 일도 잘 되는 거야. 알지? 너도 그냥 형이라 불러라. 그렇게 하죠. 나 이번에 승진 심사 최종 대상에 올랐는데 이대철 사건 내가 맡았던 사건이야. 이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던 도창은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 버리지 말고 우리만 알고 있자 이 얘기야. 응?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전 껄끄러우시면 그냥 저 혼자 움직일게요. 지역에게 도창의 사정 따위 알 바 아니었죠. 어차피 따로 놀 건데 밥값은 각자 내자. 그날 밤 당신 누구야? 수상한 남자가 지역에게 접근했고 저 오늘 새로운 강력 1팀 오지혁병입니다. 난 강력 1팀 팀장 남국현입니다. 이 시계에 그 형사라는 양반이 짝퉁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쪽이 차고 다닐 레벨의 시계가 아니에요. 바로 폐기하세요. 스위스 시계장인 에거주네가 80개 한정으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명품 중에 명품이죠. 얼마 후 작고하신 남편분이 5년 전 사형수 이대철에게 살해당한 장진수 형사님 맞으시죠? 서경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인터뷰 중이었는데 왜 그런 기사를 쓰려고 하는 거죠? 아픈 상처 다시 건드리는 거 알면서 왜 굳이 힘드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어쩐지 인터뷰에 협조적이지 않은 여자의 앞에 아까 그 수상한 냄새를 풍기던 남국현 팀장이 있었습니다. 남국현 팀장? 한편 오 형사도 새로 왔으니까 간단히 회식이나 하자. 아 됐어 당신들끼리 해. 요즘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뭘 날 찾아 혼자 꼴리는 대로 하세요. 여기 이은혜가 나옵니다. 지역은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서 이윤혜를 발견했고 사건이야. 그것도 아주 더럽게 꼬인 사건. 강 형사님, 이분이 신고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때마침 경찰서에 수상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제가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이름이 이은혜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죽였어? 당신이 이은혜를 납치해서 죽였다고? 이 남자는 자신이 이은혜를 살해했다 주장했습니다. 너 맞아? 왜 죽였어?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새끼로 약물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이 새끼가. 나 그딴 거 안 해. 야그랬냐는 소리에 정색하는 남자를 보며 그년이 날 유혹한 거예요. 집이 어디야? 이 근처 사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지역은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귀찮아졌어요? 딴 데로 갈까요? 차를 몰고 가는데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그놈이야. 그놈이 맘먹고 우리한테 장난질을 치는 거야.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한테 이대철 사건 떠올리게 하자는 거지. 이놈이 얘기한 그 사건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남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멀쩡한 거 아니야? 남자는 순식간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너 혹시 깨병물인구냐? 내가 안 내도 아무런 병도 없는데 가끔 발작해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그 애는 내가 봐도 진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거든. 어쩐지 도창에게 뿌리 깊은 적개심을 보이는데 다음날 직업이 진짜 전도사야? 교도관 생활까지 하셨네.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이대철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형이 부탁하대? 내가 그런 살인자 새끼하고 왜 형 동생을 합니까? 마침내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은혜한테 전과 기록이 있네요. 절도 2번의 훈방, 무전취식으로 보고서. 무전취식은 남동서고요. 나머지는 다 연수경찰서. 어이! 찾았어? 매장한 곳을 도저히 못 찾으시겠답니다. 박건호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CCTV에는 빈손이던데? 정신이 없어서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정신없는 사람 치곤 너무 태어난 거 아닌가? 내가 경찰서를 잘못 골랐나? 제법 똑똑한 형사분이 계시네.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가자. 부탁하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왜 앉아서 다 받아먹기만 하려 그래? 시체 찾고 DNA 대조해서 내 앞에 뒤밀면 내가 순순히 풀지. 도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고개로 472. 차로 갔다면 내비로 찍어서 기억이 날 텐데. 내가 상으로 팁 하나 줄게.
박건우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차림 들어봐서는 여고생인 것 같은데요. 때마침 여고생의 시신이 갈대밭이 아닌 해변에서 발견되는데 너 일부러 CCTV에 이은혜와 같이 찍힌 거지? 이은혜를 죽인 장소가 어디야? 인천광역시 중구 문방세로 212. 저놈 저거 일부러 자수한 거야. 해변에서 발견된 사체가 이은혜로 밝혀져봐.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그때부터는 내가 안 죽였다고 얘기하겠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왜 뭐 때문에 이은혜를 죽인 걸까? 이유는 이대철한테 있겠죠. 도창과 지혁은 서둘러 해변으로 달려왔지만 5년 전에 봤던 이은혜 얼굴하고는 너무나 달라. 이 시신은 이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익사체라 얼굴로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는 게 확실해. 내가 아니라면 아니야! 이은혜 아니야. 다음 날 검사장님이 저를 왜요? 전 인천지검장이 서경을 불렀고 사적인 부탁이나 제안을 하실 거면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이야, 이거 얘기도 그러기 전에 내 속을 다 읽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대철 알아? 검사장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놈 무죄야. 한편 지혁은 신고자를 다시 찾아갔고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 여기저기가 누군데? 내가 너 좋으라고 여기 데려온 것 같냐? 반값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아저씨 뭐 좋아해? 이런 거? 조건 만남, 불법 성매매, 핸드폰 뒤지면 증거 다 나와. 내놔. 빨리. 같은 시각 이대철을 내가 최종적으로 체포해서 넘긴 거는 맞는데 도창은 남국현 팀장에게 이대철 사건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좀 걸리는 거 없었냐? 뭐 하나라도 뭐 놓치는 거 있다든가. 아니요. 문제 안 생기겠지? 형님은 형님 자신을 믿으세요. 나 그럼 날 믿지. 다 잠시 후 학교 다닐 때 왕따 시킨 애들은 여보세요? 박공도. 지혁은 가출팸의 포주를 찾았고 홍두야. 아이고 홍두야. 이런 자식들은 엉덩이를 뭐야 이씨. 네가 먼저 칼을 들이댔다는 증거. 포주놈을 한 방에 제압한 뒤 경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로 끌고 왔습니다. 3일 전에 온 이게 마지막이야? 나 찾지 마. 없어질 거니까. 가. 가라고. 하지만 포주놈에게서는 마땅히 건질 것이 없었고 어제 박건우가 저한테 팁을 하나 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 새끼가 누굴까요? 누구? 형님. 지혁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은혜 사체가 발견됐어! 해변에서 이은혜 사체가 발견됐어, 이 새끼야! 왜? 근처에서 소지품하고 유서가 발견됐답니다. 자살인 것 같습니다. 네가 자살 유시하나, 그치? 아, 이 새끼야! 너 경찰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깝치지 마라. 아, 좀 나가니까! 안 죽였다는 거 자살이라는 게 씨. 공모를 했던 거지. 쇼는 끝났다, 박건우. 비겁. 이들의 지리는 콤비 플레이에 저 경찰대 수석 아닌데요. 알아. 마침내 박건우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변호사 불러줘. 내가 아는 변호사가 필요해. 핸드폰 갖다 줘. 저는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핸드폰이죠. 제발. 살아있는 이은혜에게. 휴대폰을 받아든 박건우는 됐어. 가져가. 왜? 갑자기 태세 전환했습니다. 살려고 파닥거리는 사람의 목을 조를 때 두 손에 느껴지는 감촉.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 맞춰봐. 내가 당신들 각본 그대로 따라가 줄게. 한편 톤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마치 내가 사형자를 옹호한 것처럼. 진석영 기자 왜 이렇게 나이부해? 정한일보는 서경의 기사를 조작했고 약속 잡히면 연락할게. 부자! 이대철은 진범이 아니야. 진범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그 마지막 포장은 진 기자 자네의 몫이었던 거. 자리를 박차고 나선 서경은 도창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형사님도 계셨네. 잘 있었어.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아,
그럼 제가 끼면 안 되는 자리겠네요? 다른 기자가 이들의 만남에 수상함을 느꼈고 인권 유린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예? 이 기자는 박건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여기 수감된 이유가? 사람을 죽였어요. 18살짜리 여자애. 잠깐만요. 얘기가 좀 하고요. 자, 빨리 나가세요. 수감자와 대화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가세요, 빨리. 그 사이 어쨌든 저는 일단 기사를 쓸 생각이에요. 무슨 기사를 써?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럼 전 이만. 지 기자 잠깐만. 지금 좀 민감한 상황이라 상황이 민감하다? 이은혜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어. 도창은 석영에게 이은혜가 실종되었음을 알렸고 이은혜의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 우연은 아니겠죠?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같은 시각 정석은 국회의원인 형 정열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개각 발표 곧 날 거다. 청문회에서 말이 많을 거야. 걱정 마. 언론 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내가 입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지. 결국 박건호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말았고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장은 박건호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찾아온 적 없어? 없어. 어떤 새끼인지 그 잡혀만 봐, 지금. 그런데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은 거 아니세요? 너 쓸데없는 데다 카드 쓰지 마라. 너 카드 쓰는 거 내 핸드폰에 다 찍힌다. 알았지? 사건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는데 박건호는 이은혜한테 자기 카드를 준 겁니다. 아까 카드 내용 문자를 확인하고 카드를 이은혜가 썼다는 증거는 없잖아. 사용 장소가 주로 요고생이라는 곳이에요. 일단 모텔부터 가보자. CCTV. 영장이 있어야 확인해 줄 겁니다. 일단 딴 데부터 확인해보자. 하지만 이은혜를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게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하다 보니까 체질이라 여기 남은 거고. 예. 나이스 타이밍에 네. 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남자놈이잖아. 이은혜는 술하고 담배는 살 수 없는 나이잖아요. 너 지금 누구 카드로 산 거야? 이은혜가 준 거지. 이윤이가 누군데요? 도창과 지역의 골목을 뒤지는 사이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박건호 직접 송치하겠답니다. 박건호의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기자들이 충분히 모여들자 기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건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 이대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올바른 재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은혜가 나타났고 다 틀렸어. 이제 포기해. 혹시 이대철 씨 딸인가요? 아버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민 겁니까? 지금부터 한 인간이라도 입만 뻥긋해봐. 내가 어떤 년인지 알았지? 그럼 가서 기사 써. 살인자 딸년답게 진짜 독한 년이라고. 납치 살해 사건과는 무관한 박모 씨 개인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으며 저희 경찰에서는 경찰은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인터넷 기사로 유발된 여고생 실종 사건이 재심 유도를 위해 부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품을 잃어버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나 말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과학수사팀 현장에 있던 사람. 조용히 안 해? 윤상미, 넌 이걸 나한테 넘긴 걸 깜빡한 거야. 단 1초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던 거야. 알아서 수습해라. 입단속 시키겠어.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이은혜가 가출팸으로 돌아가 버리고 너 지금 목구멍으로 컵라면에 쳐 들어가냐? 야,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 주세요. 오빠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오빠. 어디서 누구 개족보로 만든 재수없니? 가라.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이은혜는 더 떨어질 바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거 언제나 최악은 예상을 뛰어넘는 법이었죠.
같은 시각 인천 서부경찰서 강도창입니다. 제보할 게 있는데요. 도창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오고 이은혜는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거기 앉아! 야, 거기 앉아! 너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야! 이은혜는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고 대체 무슨 일이야? 이 CCTV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이대철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거야. 도창의 손에는 이대철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열쇠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이은혜를 병원으로 데려왔고 단순 발작이에요. 약만 잘 복용하면 발작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입원시켜요. 서장과 강력 이 팀의 회식 자리에서 이대철 사건 말인데요. 그냥 좀 넘어가기가 좀... 야, 도창아. 왜 기분 좋은 자리에서... 내가 니들을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다.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모자란 새끼야. 서장은 이대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길길이 날뛰었고 서장 되더니 인간 완전 변했네. 도창이 서장에게 맞서는 듯했지만 나도 헛소리 좀 했어요. 좀 받아주면 안 되나? 결국 꼬리를 내리는 도창. 야, 삐졌냐? 내가 아주 자식아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변할 줄도 알아야지 임마. 그래요. 니들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어? 예. 야, 나 갈게. 그렇게 서장이 떠난 뒤 에이, 좋아. 전화한 게 언젠데. 우리 재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사건 다시 건으면 아웃이야. 끝. 다 주고 다. 도창은 현실과 타협하기로 결정했고 차 안 가. 됐어. 가. 야, 정아, 택시 잡아줘. 제가 보실게요. 나 오늘 2차 가자, 2차. 다음 날 사형수 이대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올바른 재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창은 다시 한번 고민해봤지만 네 말 한마디에 달렸어. 딱 이번 한 번만. 애들 앞에서 쪽팔려라. 이번에 승신심사 걸려 있는 거 알죠? 이번에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결론은 역시 같았습니다. 점심에 먹으러 가자. 내 쏠게. 오랜만에 삼계탕 어떠냐? 어? 야, 강도창이가 쏜대잖아. 같은 시각 박건호가 풀려났고 걱정 마세요. 형님하고 저하고의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이대철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 뒤에서 시킨 사람 있죠? 제가 지금 검찰청 앞이거든요. 검사님한테 말할까요?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서경이 박건호에게 접근하는데 경찰에서 발표했잖아요. 난 이거다. 경찰 발표가 다 사실은 아니죠.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서 온 거죠? 박건호 씨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인권위원회부터 찾아갔을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뿐인데. 이대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곧 날 찾아올 거예요. 연락드리죠. 박건호가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사이 하나 빼지 말고 같이 입어. 마침내 이 드라마의 최종 빌런이 등장합니다. 야, 나 모를 줄 알았지? 네 개인 SNS 내가 다 봐. 종태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또라이이자 안 넘어지시게 조심하셔야지. 응? 너 아직도 형사냐? 지역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시계 좋아 보인다, 야. 기억 안 나? 네가 아버지한테서 훔쳐갔던 거 아니야? 1화부터 떡밥으로 나온 지역의 시계 역시 종태와 관련이 있었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 오늘 이만 가볼게. 아무튼 언제든지 연락해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날 오후 강도창 형사, 이번 사건 수고했어. 덕분에 아무 잡음 없이 잘 해결됐어. 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맘먹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 남한테 떠넘기는 놈은 반드시 잡아내자. 그 공에 따른 정당한 처우를 받게 하자. 그래야 모두가 힘을 내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 안 그래, 강도창 형사? 서장은 공개적으로 도창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네가 이제야 운이 트이나 보다.
다 너 심사평가하는 애들이야. 내가 눈치 그 정도 줬으니까 다들 알아서 이해했을 거야. 그지? 휴가 줄 테니까 쉬다 와. 아니요. 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처박혀서 낚시나 하다 와. 예.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오버페이스다. 서장의 살벌한 경고에 쉽게 살자. 쉽게. 도장은 눈 한번 찔끔 감기로 하지만 오늘 아침 법무부 교정국장은 사형수 12명의 사형 집행 명령서가 각 교도소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도장을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명단에 이대철 있냐? 야, 나 말이야. 휴가 받았어. 서장이 휴가 가래. 시 형사, 혹시 어제 강은성님 메일로 온 자료 갖고 있어? 지역은 동영상 속의 장소로 찾아갔고 잠시만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저 방금까지 형사분께 다 말씀드렸는데. 형사요? 이곳엔 이미 도장이 와 있었습니다. 너 경찰 관두면 갈 데 있냐? 없어요. 그럼 빠져. 같이 가시죠. 또 오라이. 도장과 지역은 마침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고 5년 전 그 CCTV 자료를 넘겨받은 사람이 장진수 형사라는 거 확실해요? 이대철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진 기자. 여기에 서경이 합류하는데 김기태 검사장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 5년 전 그 정도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 박건우를 만났어요. 불구속으로 풀려났더라고요. 이대철이 사형 집행 명단을 낀 것도 알고 계시죠? 이대철이 무죄임에도 사형이 집행된다면 두 분은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요? 같은 시각 박건우는 이대철 사건의 진범을 만나러 왔고 왜 혼자예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이 진범이죠. 설득해 볼게. 의문의 남자가 박건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추격은 계속되고 예, 진석영입니다. 내가 그놈 사진 찍었어요. 여보세요? 내가 사진 먼저 보낼게요. 여보세요? 박건우는 범인의 사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박건우 발신지 알아냈습니다. 근처 1km 안에 박건우가 있어요. 연락 오면 바로 달려가면 됩니다. 결국 박건우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줌마. 야, 오늘 여기까지 가자. 다 일어나. 죄송합니다. 도창이 동료들을 부르고 저 왼쪽 허벅지에 상처 보이지? 자상이네. 타살이란 얘기지. 범인이 누군지도 아냐? 이대철 사건의 진짜 진범. 이곳에 강력 1팀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팀 사건이거든요. 예. 이들은 빠져. 시체 발견한 게 우린데 뭔 개소리세요. 빠지라면 빠져 이 새끼야. 나 진짜 이씨. 못 보여주겠습니다.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살해 현장에 술을 처먹고 와?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 아이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저 새끼가 좀. 네. 현장 철저하게 통제해. 우리 팀원에 어떤 인간도 내 허락 없이 들이지 마. 그날 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창과 지역이 현장으로 돌아왔고 박건호는 범인 몰래 핸드폰을 어딘가에다 숨겨놨을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구조 요청을 했겠지. 하지만 박건호는 사진부터 보낸다고 했어. 진범의 정체를 밝히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야. 그놈은 왜 이대철의 무죄를 밝히려고 했던 걸까? 몇 층이냐? 5층이요. 그냥 날 셀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혹시 누구 수상한 놈 없었어?
예, 없었습니다. 남국현 팀장이 현장을 둘러보는데 박건우의 휴대폰은 이미 도창과 지역이 확보한 상태였죠. 검사장님이 절 한 번 더 보길 원하신다고요? 직접 뵙고 말씀하시지요.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귀국 후에도 꽤 많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박건호가 어떻게 진범의 존재를 알았냐는 거야.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 이은혜. 도창과 지역이 이은혜를 만나러 왔고 박건호가 살해당했다. 진범에 관한 얘기한 적 없어? 다짜고짜 날라온 돌직구에 이은혜는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진정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냐? 결국 도창은 자신의 무기이자 전력인 진심으로 이은혜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5년 전 네 아빠를 체포한 사람이 나야. 며칠 동안 계속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던 거 기억하니? 네 아빠를 검찰로 송치할 때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하더라. 우리 은혜는 게임 1시간 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때 꼭 귤을 까먹는다고. 꼭 아무도 모르게 식탁 위에 올려놔달라고. 은혜야, 네 아빠 곧 사형이 집행될 거야. 은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대철이 박건호에게 부탁을 했대. 대도관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과거 이대철은 도박비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 박건우의 죄를 감춰주었던 것이었고 제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거래합시다. 은혜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관님. 제가 당신 딸이요? 네. 만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제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기도 했고요. 박건우는 그 대가로 이대철을 돕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박건호가 죽어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날 밤 박건호가 유치장에서 가짜로 발작 일으켰을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가 아프다. 너는 왜 박건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냐? 저보다는 형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처음 사건을 대할 때 그때로 돌아갈 거야. 이대철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야. 도장이 모범영사로 각성하고 만약 이대철의 무죄가 밝혀지면요? 살려내야지. 다음 날 형님, 표정이 휴가 온 얼굴이 아니잖아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다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다 형사가. 조성대가 경기도 안산 쪽에 사무실 하나 갖고 있는데요. 지 이름으로 버젓이 회사를 하고 있다. 도창은 휴가를 즐기는 척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정 메이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나 지금 죽고 싶어. 너 지금 어디야? 여기 경찰서. 그 인간이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 내렸다? 엄마가 아들 보러 간 게 죄야! 도창은 즉시 처남의 집으로 달려갔고 나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 사람을 죽일 것 같거든. 가자. 아빠는? 집 안에는 장희수가 아닌 도창의 처남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 죽일 놈의 새끼야. 실례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애 엄마한테 그 접근 금지 명령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여자 데리고 사라졌으면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제가 치울게요. 빗자루. 자네가 애까지 안고 살 일이 뭐가 있어. 애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먹여 살립니까? 내가. 그런데 내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겠답니다. 에? 형님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도청에게는 비리 혐의가 씌워져 있었고 나 좀 가볼 데가 있으니까 조정대 소지는 네가 좀 파악해 좀 해줘. 도창과 지역은 잠시 개별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은 조성대의 사무실을 찾았고 혹시 사장님 안에 계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데.
안에 있죠, 좋은데? 나가라. 셋. 이곳에서 김기태의 명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야 죽여! 이씨! 사장님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친구들 바꿔 못했다고 잘립니다. 들어주세요. 한편 가족 통장 확인하는 건 정상적인 조사 절차예요. 도창에게 비리 혐의를 씌우려는 경찰은 역시나 이대철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고 사람이 말이야 더 이상 갈 데 없이 궁지에 몰리면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게 돼. 전 왜 지금 강 형사님 말씀이 협박으로 들리죠? 칼쥔 놈 무서웠으면 예전에 형사 때려쳤다. 지역은 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오 형사님. 예. 제가 지금 김기태 전 검사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필 이때 서경은 조성대와 함께 있었고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조성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책상에서 김기태 검사장 명함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대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럼 일단 사진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조성대는 서경을 없애버릴 생각이었지만 저 주유소에 잠깐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아, 조금만 참으시지. 서경은 기지를 발휘해 잠시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누가? 제가 지금 그 사진 속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위치 확인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할게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하지만 상대는 무자비한 살인마였고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 가시지요. 지금 한 생각 지우세요. 저 기자예요. 특별 면회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행히 너무 늦기 전 경찰차가 나타나며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은 조성대에게 총을 겨누었고 결국 조성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용의자입니다. 이 칼로 박건호도 죽였나? 이건 사람한테 사용하는 칼이 아닙니다. 이 칼로 기자를 협박했잖아. 이걸로 문을 따준 것뿐이네요. 오늘부터 우린 1일이야.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생각될 때쯤 인천 서구 과연동 폐아파트에서 발생한 박건호 사망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남국현 팀장이 판을 뒤집어버렸고 조성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죠. 나한테 한 짓 있잖아요. 그 정도 위험도 감수 못하면 기자로 관둬야죠. 기자는 총이 없고 형사는 총이 있잖아요. 섭섭한 눈치시네. 우 형사님 말대로 살인 사건이었으면 고가 올릴 좋은 기회였는데. 아무리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저 사람 좀 지나치단 생각 안 들어요? 남국현 팀장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지금 네 책상 뒤쪽이 난리다. 도창에 대한 공격 역시 거세져갔습니다. 뭐든 나오면 내가 다 내 쪽으로 돌릴게. 걱정하지 마. 그래. 한번 해보자. 망할 놈의 새끼. 다음 날 도창과 지역은 이대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건 그 당시 주변에서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남자친구는 있었어요. 그때 전화로 다투는 소리. 남자친구가 누군지는 아세요? 그 전에 이미 다 조사한 내용 아니었어요? 안 했어 그때.
아니 그건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신변 수사인데. 이 사건은 너무나 부실하게 수사되었었고 쉽게 자백할 것 같지가 않아요. 윤지선이 주변 조사가 좀 허술해요. 기껏 범인 잡아놓고 욕먹을 일을 왜 만들어? 왜? 저안 죽였어요. 그 여자 변호사 진짜 안 죽였어요. 네 범인을 죽이려고 장진수 여사 죽이고 살아 이 새끼야. 윤지선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었네요. 화실을 같이 썼던 같은 과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만나보신 거예요? 형식적인 진술만 듣고 말았지. 왠지 처음 출발이 산뜻하네요. 다시 쓰기엔 백지가 편하죠. 갖다 붙이기는. 같은 시각 이게 왜 권재용 형사님 책상에 있었을까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우리 주 타깃은 강도창 형사였어요. 근데 비리 혐의를 찾기엔 아직 부족한 게 많네요. 권 형사님이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상민은 강력 이 팀의 형사를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내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자료를 얻을 때까지 이 출처에 대한 결론은 미뤄둘게요. 그날 밤 같이 화실을 썼다고 기억하는데 맞죠? 도창과 지혁은 윤지선의 친구를 만나러 왔고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인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윤지선 씨가 그렸던 그림 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윤지선의 그림을 살펴보던 지혁은 이 그림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자주 보내.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형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같이 일하는 우리 강도창 형사님. 사적인 일은 아닌가 보네. 같이 일하는 형사님까지 모시고 온 거 보면. 혹시 윤지선이라고 알아? 미대생이었죠. 알죠. 윤지선. 어떻게 아는 사이죠? 내 초상화를 그려준 사람이었고. 형이 죽였어? 지혁은 종태에게 돌직구를 날렸지만 진심으로 묻는 거냐? 응. 오늘은 이만 가주셔야겠네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종태의 태도에 가시죠. 도창과 지혁은 일단 후퇴하기로 합니다. 아, 예,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이경호 씨 맞으시죠? 하지만 지혁은 수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부서를 알아보니까 그 부서 업무가 오종태 대표 사적인 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겠네요. 윤지선 하나만 만났던 것 같아요. 죽은 윤지선은 종태와 연인 사이였고 인간이 그렇게 완전 또라이 같진 않던데. 어릴 때 종태 형이 개를 길렀어요. 해피라고.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때려서 죽였죠. 종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코패스였죠. 종태 형이 어릴 땐 집 안에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장, 범인. 잠시 후 지혁이 조성들을 풀어주고 왜 날 그냥 풀어줄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 아는 사람이야? 제게 아닙니다. 당신이 모시고 있는 그분께도 꼭 얘기 전에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형님. 도창이 지혁을 부르는데 인천 제일신탁 대표 오종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놈 우리 오 형사하고 사촌지간이야. 오 형사님이 자기 사촌인 오종태를 진짜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그 갑자기 내 술. 진 기자님은 기사를 늘 이런 식으로 따내십니까? 뭐라고요? 지혁은 기자인 서경을 신뢰할 수 없다 생각했지만 내가 취재원에게 술 따라주면서 기사 따내는 기자라고 말한 거 맞죠? 쓰레기. 진 기자, 야 진 기자, 너 눈 씻고 주변만 둘러봐. 그나마 진 기자가 우리의 유력한 조력자야. 우린 지금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죽을 놈 목숨 무하는 거야. 사실 이들에게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죠. 사과할게요. 아깐 제가 실수했어요. 춥죠? 윤지선이 살해되기 바로 전에 초상화를 부탁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용의 선상이 없었던 거죠? 그 이유를 진 기자님이 좀 알아내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만나보죠. 결국 서경도 이대철 사건 조사팀에 합류했고 내일 남국현 팀장 만나서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면 그럼 될 거예요. 지혁은 서경을 위험에 빠뜨릴 플래그를 세웠는데 그나마 생각해주니 고맙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네요.
그날 밤 지역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혁아, 잘 생각해봐. 아버지 칼로 찌른 사람 봤지?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엄마. 엄마. 다음날 연안파 주동파리? 연안파 애들 보스입니다. 타이밍 좋게 인천의 조폭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휴가 중인 사람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야, 도창은 이를 핑계로 강력팀에 복귀했습니다. 베트남 간다고 해서 항공권 다 끊어놓고 그냥 취소하기가 취소해! 그럼 내가 뭐 희생해야지 뭐. 뭐 또 나 중간에 뭐 엉뚱한 놈 갖다 붙이고 뭐 그러시면. 강도창! 파이팅! 이거 어제올 때는 변지웅이 짐하고 둘이 맞다. 하지만 강력 2팀의 실제 타겟은 종태였고 이번 일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다. 같은 시각 사형수 이대철에 관한 제보예요. 그 사건은 강도창 형사 담당이었어요. 서경은 남국현 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살해된 윤지선과 사건 당시 만나고 있었던 제보예요. 근데 왜 경찰이 그런 중요한 용의자를 빼먹었을까요? 오정태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그날 오후 저 뒤쪽에 빨간 옷 꽃다니 보이시죠? 잡아서 서로 데려가자. 도창과 지역은 조성대의 부하를 잡으러 갔고 빨간 돼지. 아이 폭력 전과가 4번이나 했네.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조성대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증명하면 돼. 사무실 일만 봐주는 거예요. 난 그냥 누구 잡아오라면 잡아서 데려다 준 것 말고는. 박근호?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조성대 부하의 입에서는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맞아? 얘기 잘 끝냈으니까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려. 고준섭 씨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도창과 지역은 즉시 고준섭을 찾아갔고 성문대학교 서양학과 나왔어요. 그럼 5년 전 살해된 윤지선 씨 저희과 동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죽이는 놈이야. 근데 왜 그런 놈이 당신을 살려서 보내줬을까? 당신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지? 영장 받아 다시 오겠습니다. 가자. 그 사람은 내가 지선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고준섭의 정체는 지선이 남자친구였거든요. 윤지선의 진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게 저 안에 있던데. 그거 이거 그 남자 거지. 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알아? 되게 있어 보이더라. 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아무것도 없어. 뉴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줘.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사랑해. 그날 지선이를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화실에서 봤다는 시계가 이거 맞아요? 비슷해요. 윤지선 씨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 맞아요.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모든 증거가 종태를 가리켰고 당신 여자친구였다며 억울하지도 않아? 만약 그 사람이 혐의에서 벗어나면 결국 나밖에 안 남잖아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숨겨왔다고.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 만약 그때 경찰이 날 찾아왔다면 얘기했을 거예요. 밤마다 내가 떠올린 건 지선이가 날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지막 얼굴이었어. 아, 예, 알겠어요. 예, 거기서 봬요. 형님. 진 기자가 좀 보자네요. 난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은혜 퇴원시켜야지. 도창과 지역은 각자 할 일 하러 잠시 흩어졌습니다. 앞에 약국 들려서 약 받아갖고 가자. 어디요? 우리 집. 도창은 이은혜를 보살피기로 했고 부산 해송호텔 복도예요. 서경은 종태의 알리바이를 지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CCTV 영상 때문에 오종태가 용의선상에서 빠진 거예요. 아유,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하든가.
은혜야 나 밥 먹어라. 걔 나갔어. 뭐? 그 사이 이은혜는 집 밖으로 나갔고 진본이에요. 편집하는 적도 없고요. 혹시 몰라 다시 확인한 CCTV 영상은 진본이 맞았습니다. 여자가 나왔을 때부터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스탑. 이거. 다시 돌려. 스탑. 이거. 벌레인가? 벌레가 화면에 멈췄다가 날아간 게 찍힌 겁니다. CCTV 화면을 다른 카메라로 다시 찍은 거예요. 지역이 이 알리바이의 허점을 간파해냈고 충분히 가능하네요. 같은 시각 이은혜는 아빠를 만나러 왔습니다. 박건우 아저씨가 죽었어. 이제 다 끝날 거야. 제발 불쌍한 척하지 말고 하나도 안 불쌍하니까. 그래. 나 너 속였어.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하다고 거짓말했어. 이대철은 마음에도 없는 말로 딸을 밀어냈고 아빠 사람 안 죽였잖아. 널 속였다고 말했잖아, 이 바보야.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마음 편해. 잠시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가서 그래 좀 잡아줘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렇게 이대철이 절망하는 사이 부장, 지금 어디 계세요?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서경은 보아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 한편 도창은 이은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저씨. 이은혜의 입에서 아빠. 도창이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강력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아빠 살려줘요. 잠시 후 여대생의 이름은 윤지선. 사건 당시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려준 사실이 밝혀졌어요. 누군데? 오종태. 서경은 정석을 떠보았고 그래봐야 지방에서 인기나 쓰는 유지일 뿐이야. 신 기자의 추론이 맞다면 진범은 오종태가 아니야. 정석은 역시나 서경의 말을 무시했죠. 예, 오 형사님. 그때 지역에 전화가 걸려왔고 유정석 정한일부 사회부장이에요. 그리고 유정석 형이 자기 법무장관으로 지목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종태형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힘을 과시한 거죠. 형님, 아니 애들 퇴근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멀쩡한 애들 인생까지 조지지 말고! 형, 갑자기 왜 그래? 재홍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알아서들 해. 무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이쯤에서 재심 신청하자. 그래야 되겠죠. 상황이 특수하니까. 이들은 이대철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잘못돼봐야 잘리는 거야. 하지만 이대철은 잘못되면 죽어. 다음 날 검사장님 말씀대로 이대철은 무죄인 것 같네요. 서경은 김기태 검사장을 찾았는데 대체 뭘 도와줘야 하지? 조성대. 누굴 얘기하는 거지? 검사장은 조성대의 이야기가 나오자 발을 빼버렸습니다. 검사장님. 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대철이 무죄를 주장했던 거야. 한편 도창과 지역은 변호사와 함께 재심 준비에 들어갔고 아무리 뜯어맞혀봐도 결론은 변함이 없네요. 오종태가 범인이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철이 범인이 아니란 증거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증인이잖아요. 고준석? 재판에서 판사들이 제일 신뢰하는 증인이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예요. 나보고 불구덩이에 기름통을 쥐고 들어가라. 하지 뭐. 결국 도창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이대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요. 왜? 같은 시각 상미가 서장을 찾아왔고 강도창 형사 얼마 전에 절 찾아왔었어요.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제 실수가 밝혀지게 되면 흉기 찾아온 서장님 역시 괜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잠시 후 경찰서로 돌아오던 도창이 상미의 차를 발견하는데 윤상미가? 이 시간에 왜? 뭐하라? 누굴? 도창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받지 말고 잠깐 들고 있어봐. 지금
범인 죽고 있는데 누나! 거기서 누나! 이 새끼야! 주동벌이 잡으러 가자. 잡을 때 됐어. 그날 밤 플랜 B 조폭 검거 작전이 시작되고 주동팔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곧 나타날 거야. 주동팔이! 수고들 했다. 얘 누가 잡아서 수갑 채웠냐? 권재용이요. 이 일로 상미의 경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서장. 다음 날 이대철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대철 씨가 사형당한다면 그걸 더 믿지 못할 것 같네요. 그런데 예, 알아보고 제가 보충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판사 뭐래? 사형 집행 코앞에 두고 왜 이러냐고. 결국 기각이라는 의사표시네요. 판사는 재심 자체를 기각시키려 했고 다른 사유될 만한 게 뭐 없을까요? 결국 도창은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흉기를 분실한 적이 있었어. 아니 다시 찾긴 했는데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네. 그날 오후 백주 대낮에 난투극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광주 조폭들에 대한 복수였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역이 서경을 따로 불러내고 잘했는데 윤상민은 좀 어떻게 좀 해봐. 예. 김기태 검사장을 만나보셨어요? 재심은요? 판사 쪽 반응이 신통치 않네요. 그럴 거예요. 그럼 진 기자님이 그 판사를 좀 흔들어 주세요. 서경과 지역은 작전을 세웠는데 오늘 사건 메인 뉴스로 내보낼 건가요? 이슈로 만들긴 좀 그래요. 딴 사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던져드릴까? 봐달래요? 그날 오후 재수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그는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팀워크 아주 좋으시네요. 너 들어가 봐. 이대철 사건은 재심 신청했어. 흉기 분실 사건도 당연히 언급이 될 거고. 내가 분실한 거라고 할 거야. 도창이 우선 상미의 방해를 저지하고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장소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거기로 방송팀 데리고 오세요. 방송팀? 방송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시행되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어떤 사형수가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사형을 언도받은 이대철입니다. 재심을 주장하는 근거. 당시 사건을 담당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대철을 체포했던 인천 서부서 형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도창이 TV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냐? 지금 이대철이 재심 사주하려. 형사님. 과도한 반응을 보이네요. 예.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다음 인터뷰를 보시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 타자는 그 당시 연인 사이셨다고요? 윤지선의 남자친구 고준섭이었죠. 그 당시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경찰 잘 못 믿겠어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대법원 앞에 모여 즉각적인 재심 개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대법원은 이대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이대철 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 들었지? 우리가 그 바늘 구멍을 뚫은 거야 우리가. 이번 일 끝나고 얘랑 저 영화사 쪽 알아볼라. 악역하시면 되겠네. 그날 밤 재심에서 일이 틀어지는 날엔 다 죽어. 다. 서장은 남국현 팀장과 도장을 불러 경고했고 이대철의 조사 당시를 떠올리는 도창의 모습을 끝으로 모범형사 6화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2020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모범명사는 진실에 다가가려는 자와 은폐하려는 자들 간의 대결을 담은 리얼리티하고도 스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사건 뒤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시청을 멈출 수 없었고, 날카로운 직감으로 무장한 베테랑 형사 역의 배우 손현주와 냉철한 엘리트 경찰력을 맡은 배우 장승조의 케미 역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력에 힘입어 모범명사는 7월 30일 토요일에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강력이 팀 형사들 앞에 어떠한 사건들이 펼쳐질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모범명사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